안녕하세요. 경제수학 시간이죠. 오늘이 4차 시수업이 되나요? 네, 경제수학 4차 시수업입니다. 오늘은 화폐와 환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화폐 환율 쪽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활용되는 경제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화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화폐란 경제사회에서 상품 유통과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수단이자 교환수단인데요. 화폐, 간단하게요. 네, 화폐는 유통수단, 그 다음에 교환수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통수단, 네, 교환수단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화폐가 보편적인 화폐는 미국 달러죠. 밑에 있지만. 그래서 화폐는 수학적 관점에서 볼 거고요. 화폐의 가치란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구매력, 간단하게 구매력을 뜻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는 물가지수의 역수에 의해서 표시된다. 우리 앞에 단원에서 연산이라는 걸 배웠죠. 그 연산을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역수들이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된대요. 이와 같이 화폐 가치는 국내적으로는 상품의 구매력을 가지고요. 대외적으로는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즉 외국환 시세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원달러 미국 환율, 원달러 환율을요, 시장이 거의 다 맡기고 있죠. 그래서 변동폭이 있게 되고요. 요즘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동적인 변동 환율을 맞는데요. 국가가 얼마다 딱 지정을 하는 지금 요걸 비슷하게 뭐 얼마야 이러면은 이제 그 환율이 그냥 고정되는 고정 환율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환율 전쟁이 터질 당시만 해도 그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다 100% 맡긴 건 아닌, 이렇게 그 나라의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화폐, 미국 달러죠. 가장 통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모든 화폐의 가치가 다 떨어져도 최종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는 마지막에 떨어지는 통용되는 화폐고요. 간단하게 기호로는 달러 표시를 쓰고요. US 달러, 왜냐면 이제 호주 달러, 영국 달러, 영국은 파운드죠. 죄송해요.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싱가포르 달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또는 US 달러라고 표시를 하기도 해요. 미국 달러는 1785년에 제정된 이후로요,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고요. 몇몇 국가들은 이제 공식 화폐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신용카드 전표 매입, 서부 텍사스 중진류, 두바이유, 국제 원유 거래에서도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봤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요,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걸로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 상품이 100달러다 그러면 100달러에 대한 원화를 지불하고 그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알리나 아니면 큐텐 이런 데서 이렇게 저도 구매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원화로도 표시가 되고 원화로도 결제가 되는데요. 근데 결제를 하고 나면은요, 이중 결제가 될 수 있다는 문자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는 달러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원이죠.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100달러 지불해야 되면은 이렇게 해서 환전을 한 번만 할 텐데, 만약에 원화로 돼 있는 가격으로 살려면은요,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사이트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카드사들은 원화 결제 방지 서비스, 이름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절하는 뭐 이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국 통화 또는 이제 달러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 유럽 연합의 공식 통화이죠. 유로는 19개 유럽 연합 가입국이라고 하는데요. 19개에서 이제 영국이 탈퇴를 했는데 이게 19개국 안에 들어있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유로화 가치가 굉장히 높죠. 유로화가 많이 높아져서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화폐에 힘이 있는 거죠. 미국 달러가 화폐에 힘이 있는 거는 통용이 많이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국 위안이죠. 네. 중국 위안. 그 다음에 일본엔. 근데 특이한 거는 일본엔 같은 경우는 화폐가 우리나라도 1,000원부터 지폐잖아요. 일본도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1달러당 얼마, 뭐 1달러가 얼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만 100엔이 얼마다, 100엔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환율인데요.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즉 외국 화폐와 비교환 자국 화폐의 값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할 때는 우리 환율이 급등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일단은 외환의 수요는 외환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 수입하면은 달러로 지급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외로 나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네, 외국 나가서 달러, 돈을 써야 되니까는 결국 외화가 나갈 거고요. 해외 투자, 해외에다 돈을 줘야 되고요. 유학, 여러분이 이제 일본은 유학을 가겠지만은 네, 외국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채 상환 시 외 수요가 발생하고요. 외화가 한국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수출하면 돈을 달러로 받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외국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하는 경우 차관 도입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외환의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외환의 수요, 여기 있네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고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게 돼요. 그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누가요? 원화는 하락하겠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는 상승할 거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제 경제 수학이니까 주식 시장이 있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저도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에 이제 공포감이 휩싸이면서, 외국 사람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내다 팔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은 뭘 갖고 가야 되나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야 원화를 투자해서 원화로 받으면 끝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 통장에 넣으려면은 원화로 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화를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식에서 이득을 봤어도 최종적으로는 이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감이 돌아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도 폭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 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한 70 얼마까지 확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간단히 좀 얘기를 할게요. 1달러를 지금 1200 얼마일 거예요. 1200원이라고 대충 둘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얘를 일단 나누는 거예요. 환전 생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00원. 네. 1200원. 그 다음에 이 달러를 나눈 거예요. 나눠버리면, 네, 1달러당 1200원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져요. 그럼 단위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뭐냐면, 달러 원. 네, 원 달러 아니라 달러 원 환율. 이건 얼마예요? 1200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1200원이 필요하다. 1달러를 1200원에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1원을 사기 위해서는 1200분의 1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서 쓸까요? 미국 같은 데서 이걸 쓰겠죠. 달러 원 환율이라고 해서.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쓰게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 환율 상승. 언제요? 외화 수요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되겠죠. 요거 조금, 한번 잠깐 생각 좀 해볼까요? 네, 잠깐 요 생각 좀 해보면은요. 여러분, 그 환율이 상승이요. 환율 상승. 그리고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죠. 이게 언제 상승한다 그랬어요? 외화 수요가 상승하면, 예, 환율이 상승할 거고요. 외화 수요가 하락하면은 환율은 하락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 환율이 상승한 물가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상승할 거고,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는 보통은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어떻게 될까요? 수출. 수출은 환율이 상승하면은요,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떠요. 왜 그러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똑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 돈을 못 받겠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요. 1달러가 1000원일 때랑 1달러가 1200원일 때랑 어때요? 뭐 어떤 핸드폰이 만약에 뭐 100달러라고 칩시다. 100달러면은요. 그 회사는 핸드폰 하나를 팔았을 때 1달러가 1000원이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 만 원, 10만 원을 받는 거죠. 10만 원을 얻을 수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그냥 팔았는데요. 환율이 1200원이면 12만 원을 버는 거예요. 무려 20%를 더 버는 거죠.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상승하면요, 수출하는 기업은 좋아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하는 기업은 똑같이 팔았는데 돈이 덜 오니까 안 좋은 거겠죠. 수입하는 기업은 어떨까요?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은요, 똑같은 물건을 돈을 더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요. 이 사람들은 좋은 게 되겠죠. 네,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교과서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실질적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온대요. 1달러가 1100원이 기준인데요. 요게 하락하는 경우에, 네, 볼펜 사는 걸로 얘기를 했죠. 상승하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실제 여러분이 외국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수학을 듣는 친구들이니까는 뭐 금융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화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수출입은행이랑 좀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업계나 주식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환율 시세가 되게 중요할 거고, 이게 파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모든 환율 조회를 가보면은요,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현찰을 살 때와 팔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매매 기준율보다 현찰 살 때 비싸죠. 팔 때 착각지죠. 예, 이 차이가 뭐냐면은 계산 좀 해볼게요. 1123.82에서 매매 기준율 1104. 계산기 치는 소리 들리죠? 19.32가 나오거든요.
19.32가 뭐냐면은요, 은행도 돈을 바꿔주면서 이게 인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외화를 갖고 있는 뭐 다양한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사갖고 와서 저장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먹는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매 기준율에서요. 1104.50에서 19.31을 더하면 현찰 살 때가 나오고요. 빼면은 현찰 팔 때 가격이 나와요. 예.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금할 때 마찬가지예요. 송금은 이제 저장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자, 미국 USD 달러 100달러를요, 은행에서 환전하면 중국 위안화는 얼마인지 구해달래요. 단 환율 시세표에서 현금으로 살 때와 팔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달래요. 일단 여러분, 미국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요. 원화를 다시 위안화로 환전을 해줘야 되겠죠. 예. 위안화. 위안화 표시가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Y 똑같이 할까요? Y. 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팔 때가 얼마예요? 팔 때 1085.18 이니까 이 1085.18에 100달러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1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8,518원이 될 거고요. 그 이제 위안화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요? 위안화 살 때면 얼마예요? 177.95로 나누면 609.82 어쩌고 나가니까는 대충 609.8 위안이다 라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은 문제를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읽어보고선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 연화 유로의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일본 엔화의 경우 기본 100엔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 여행을 위해 10만 엔을 환전하려고 한대요. 이게 100엔 단위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는 10만 엔, 그러니까 이렇게 공 두 개 지우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1000을 곱하면 될 거예요. 다음 환율 시세표에서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여러분 수수료 계산하라고 할 때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달러를 사든 그 외국 통화를 살 때 우대 쿠폰이 있어요. 밑에 보면 이제 우대 쿠폰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은 뭐 살 때 기준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10만 엔을 환전한다 그랬으니까요, 100엔이 지금 100엔이 10 매매 기준율로 하면 되죠. 살 때 가격이죠. 살 때, 현찰 살 때 1111.48이니까는요. 결국 우리가 10만 엔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1111.48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00 하면 되죠. 그래서 1111480 그러면 네, 얼마 필요한가요? 111만 148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찰은 이만큼이 필요하면 되는 거고요. 그 수수료는 결국 여러분 수수료가 뭐냐면은요, 살 때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3.82원에서요 1104.50을 뺀 게 결국에는 은행에서 받아가는 수수료인 거거든요. 100엔당 23.82 빼기 1104.50 하면은 19.32원 나와요. 19.32원이 100엔당 은행에서 가져간 수수료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내는 수수료는 1000을 곱해야 되니까 19,320원인 거예요. 이게 수수료고요. 이게 살 때 필요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밑에 풀이를 보시면 19.11이 나오나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111148 빼기 109237 1911이네요. 제가 1104 달러를 뺐구나. 네, 죄송해요. 달러가 아니라 네, 엔화를 빼야 되는데 요걸 빼야 되죠. 112. 여기도 달러로 계산했네요. 죄송해요. 1111.48 위에는 제가 계산했죠. 빼기 1092.37을 하면은 19.11이에요. 그래서 결국 19.1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00을 곱하니까 얼마죠? 19,110원. 이게 여러분 수수료예요. 이게 수수료고 요게 살 때 필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는 이거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해서 결국 수수료는 19,110원이 맞는 거고요. 네, 총 필요한 현찰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 네, 이게 교과서 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계약해도 틀렸다고 제가 한 번만 언급해 드리지 이거 다시 계산해 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걸 제가 틀린 거 어떻게 하냐면 그 해외여행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한 60만 원을 갖고 간다. 그리고 뭐 600달러를 바꿔 와야 된다. 그러면은 얼만큼 바꿔가야 될지를 따진 다음에 그만큼만 딱 바꾸고 가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660만 원인데 더 들지 않을까 잘 모르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직불카드를 하나 들고 가요. 카드를 긁어서 되기도 하지만은 인출도 가능한 뭐죠? 은행 카드가 있거든요. 보통 취급 수수료랑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가 있는데 취급 수수료가 보통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 환전 수수료도 1% 정도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 뭐 100만 원 쓴다고 해도 10,000원이니까 뭐 안전하기도 하고 갖고 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환전을 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600달러가 필요해? 근데 최대 1000달러까지 쓸 것 같아. 그럼 1000달러를 바꿔 간 다음에 400달러를 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으로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딱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에 있죠. 환율 계산기라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잘 돼서 네, 이게 엄청 잘 되거든요. 핫스팟이 꺼져 있나? 잠시만요. 네이버에서 그냥 환율 쳐도 연관 검색어가 뜨고요. 환율 계산기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뜨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 문제를 먼저 풀고 올까요? 문제를 먼저 풀고 네, 문제 5번 볼게요. 예제 이해표에서 미국 USD 100달러를 은행에서 우대 고객으로 환율 우대 쿠폰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대요. 은행에서 쿠폰 우대율에 따라 환전하면 중국 위안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달래요. 단 주어진 환율 시세표를 기준으로 계산할 것. 환율 우대란 환전 수수료에 대한 우대율을 뜻한대요. 그래서 그 환율은 이 위에 이 오위표를 보고선 할 거예요. 우대 쿠폰 보니까는 70% 해주네요. 요새는 제가 받은 최대는 90%인데 요새 이제 인터넷 은행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이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인터넷 은행 몇 군데에서는 100%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은 한 90% 정도 인터넷 환전을 하면은 그 정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일단 계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100달러를 70% 우대를 받는 거니까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매매 기준율은 1140 1104.50이잖아요. 이제 팔 거죠. 팔 거니까는
1104.50에서요 1085.18 이렇게 하면 19.32가 나와요. 차이가요. 그래서 지금 달러상은 19.32인데요. 매매 기준율보다 지금 팔 때는 19.32를 손해보는 거고요. 살 때도 19.32만큼이 이제 더 비용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대 환율을 70%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환율을 얼마큼 우대를 해주는 거냐면요. 19.32에서 네, 0.3만 곱할 거예요. 그러면 0.3을 곱하면 5.796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매매 기준율이 1104.50이잖아요. 1104.50에서요 5.796만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104.50에서 5.796을 빼요. 그러면 1098.70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팔 때 얼마였어요? 1085.18이었죠. 근데 1098.704니까는 결국 100달러면은 여기다 100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9870.4 네, 이 정도 그러니까 10만 9,870.4원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이제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100달러를 환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액. 자, 근데 이제 중국 위안화를 또 구매해야 되는데, 중국 위안화도 이제 환율도 몇 프로 받는 거예요? 살 때 70%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는, 기준가가 166.31이에요. 166.31이 기준가죠. 기준 가격에서 지금 166.31에서요. 살 때를 빼보니까 177.95 하면은 11.64거든요. 네, 11.64니까 써드릴게요. 여기서 177.95가 살 때 가격이고, 요게 이제 은행 수수료인 거예요. 은행 수수료. 네, 수수료인데, 이 중에서 0.3, 0.7이 이제 우대니까, 반대로 여러분, 살 때를 기준으로 0.7을 곱해서 더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준가에서 빼도록 할게요. 요거 하면 얼마냐면은 3.4, 요만큼이 3.492가 나오거든요. 저도 미리 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169.802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하면 돼요? 100달러인 109870.4원을 169.802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 나눠주시면 647.05 어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충 647.05 위안을 환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과정 상태는 좀 복잡하죠. 근데 은행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진 않겠죠.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은행에서는 전산 처리된 걸로 계산을 하죠. 우리 뒷단으로 가면은요, 이제 단리법, 복리법 계산도 배워요. 그거에 따라서 은행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도 볼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복잡한 과정으로 붙지 않아요. 컴퓨터가 계산하니까 간단하게 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환전도 잘 하면은요, 여행 갈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로화가 얼마죠? 유로화. 제가 선생님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환율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 1,300원, 1,400원 그런 것 같은데 네. 환율이 유럽 연합 보니까 1330 네, 1331.17원이거든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커피 한 잔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먹었거든요. 1유로에서 에스프레소가 1유로였거든요. 지금은 1,300원인데 거의 2,000원을 주고 먹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여행 가서 되게 가난하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요거 한번 봐볼까요? 네, 요거. 네, 요거 보시면 환율 계산기 누르시면 네, 다 나와요. 여기서 1달러가 지금 1236원이죠. 1달러가 1236원이에요. 근데 지금 매매 기준율로 돼 있죠. 매매 기준율이에요. 현찰을 살 때 볼게요.
살 때 1257.635로 올라가죠. 환율 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1257.63에서 1236원을 뺀 21.63원이 수수료인 거예요. 근데 환율 우대를 만약에 50%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240.82로 떨어지죠. 수수료가 그 차이 금액에서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환율 계산한 게 1080 매매 기준가가 1100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원달러가 1200원이니까 더 높죠.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일단 달러를 환전할 땐 더 많이 왔겠죠. 혹시 위안으로 환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647 위안이 나왔잖아요. 중국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중국. 네, 아까 우리 얼마였어요? 100달러를 바꿀 거였었죠. 100달러 맞죠? 네, 100달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709.41 위안. 아까 647보다 높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당연히 중국 환율이 동일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대충 감으로도 알 수 있겠죠. 요새는요, 진짜 이런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궁금하면 내 계산이 맞나? 정말 실제로 적용이 되나? 이런 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는 상대적으로 좀 짧을 것 같아요. 다음 차시는 좀 여유롭게 하시고, 이번 차시는 조금 힘들었겠지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